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북한 정권 내부에서 김정은 또 김여정 관련해서 아주 이상한 동향이 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제 또 이상한 동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 생길 그런 소지가 있는데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 탄도미사일,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 아주 긴밀하게 작전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탈원전을 지지했던 분들 앞으로 이제 전기요금 폭탄 맞으시겠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지지하시겠죠? 왜냐? 깨졌으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문재인의 탈원전 아집에 대한 손실분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털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래도 그 정치인과 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5개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증한다는 당초 방침을 확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25일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에서 에너지전환, 즉 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그리고 건설하려던 삼척 대진 원전 1, 2호기, 또 역시 건설하려던 영덕 천지 원전 1, 2호기 등 5개의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6,666억 원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비용 7,890억 원 등 1조 4,556억 원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력기금은 매월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기금인데요. 전력기금에서 1조 4,500억 원이 넘는 돈을 떼서 사용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손실분을 또 메우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력기금은 빈곤층 바우처 제공, 연구개발과 같은 공적 기능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다 라며, 실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기금이 줄어드는 꼴이다 라며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발전수단 가운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원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찍어 누름에 따라 한전은 올해만 4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 누적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부터 전력 생산 정산 단가 중에 기준 연료비를 1.5배 이상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폭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 재료비, 기준 연료비를 1.5배 내년부터 높인답니다. 당연히 전기요금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이 전기요금 더 많이 내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다 똑같이 많이 냅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원전 처음 들어보시죠? 삼척 대진 원전, 영덕 천지 원전. 이런 게 이제 삼척 대진 원전은 95만 평 규모고, 영덕의 천지 원전은 98만 평 규모의 부지에 각각 한 수원이 이제 지정을 해서, 영덕 같은 경우도 그 시에 그 군의 군민들,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 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유치 가결되고 해서 추진되고 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 최종적으로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데모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 정말 그래도 좋으십니까? 정말 이 탈원전이 극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기가 차죠. 그리고 신한울 울진이죠. 신한울 원전, 그거 3, 4호기 만들려고 하던 비용,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그거 원자로 만들어 놓았던 그 부품, 만들려고 했던 부품들 다 있죠. 근데 그 스톱! 그래서 북원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자라는 그 추진위원 북원추, 이거 해서, 야, 우리 울진원전 3, 4호기 하지 말고, 그거 북한에 주자 해서 홀딩된 거,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는 그거 7,800억 원 해서 1조 4,500억, 이걸 전력기금에서 그냥 땜빵한다. 전력기금 없는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바우처 주고, 그래서 전기요금 이렇게 상쇄시켜 주는 겁니다. 안 내도 되게끔.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 연구 발전, R&D, 연구기금 이거 다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나주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학생도 별로 없는데
한전대학 만든다. 여러분들 한전대학이 필요합니까? 지금 각 학교 원자력 과도 지금 다 폐쇄되고 망하고 있는 마당에 한전대학을 또 나주에 짓겠다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우들 그런 자제들 대규모로 수시로 입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 많이 하죠. 그 한전대학 만든다고 5천억 원 이런 거 막 빼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죠. 우리 전기요금 요금에 보면은 3.7% 비율로 한 10만 원 내면은 3,700원, 9만 원 내면 2,900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더 3.7%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가정은야 뭐 3,700원, 뭐 4,000원 이렇지만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요금 많이 쓰는데요. 수만 원, 수십만 원 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으십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력기본요금 원자력 안 쓰니까 석탄 사오고 석유 사오고 천연가스 사오고 특히 천연가스 요즘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본요금 연료비 기준요금이 1.5배 올랐다. 당연히 전력요금도 엄청 오르겠죠. 자, 서울대 노동석 원자력정책연구센터의 연구위원은 뭐라고 논문을 썼냐? 2050년까지 탈원전 밀어붙이면 전기요금 지금보다 120%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돈 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과 서방 선진국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핵 관련 활동 증가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29일 북한의 국가 로켓 공업절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1월 29일 북한 당국이 지정한 로켓 공업절을 앞두고 북한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 당국이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11월 2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11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올해 처음 발행한 달력을 보면 11월 29일이 로켓 공업절로 표기되어 있고 이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념 행사나 보도매체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로켓 공업절에 앞서 우주과학기술 토론회 2021을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개최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위성 발사체를 또 쏠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시범 발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최초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의 첫 발사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직접 이달을 로켓 공업절로 선포했는데요. 지난해까지 국가 공식 달력에 로켓 공업절이라는 표기가 없었지만 올해 새로 표기된 것을 두고 올해는 로켓 공업절에 모종의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추적기인 RC-135S 코브라볼을 일본 가데나 기지와 요코타 기지에 순환식으로 배치하며 동해와 서해 일대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치적 과시와 체제 결속을 위해 뭔가 한방 터뜨려야 하지만 터뜨렸다가는 위장 평화쇼 준비에 혈안엔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미사일을 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탄도미사일 추적기인 코브라볼 배치해가지고 일본 요코타 기지 도쿄 근처에 있죠. 여기에서는 동해를 감시하고 그리고 오키나와 쪽으로 내려가서 가데나 기지에서는 쭉 올라가서 서해 쪽을 감시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쏠지 모르니까 11월 29일 2017년 화염과 분노 그 시절의 완전 정점을 찍는 도발이었죠. 바로 화성 15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덩치의 이 미사일을 쏘면서 그날을 김정은이 기념해서 오늘이 바로 로켓 공업절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18년, 19년, 20년에는 그래도 달력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올해 북한 정부 공식 달력에 로켓 공업절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번 주에 한 주 전에 이제 그 세미나를 주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각종 과학자들 또 높은 어떤 이 군수 담당 관계자들이 로켓 공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위성 발사체를 한 번 더 쏘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위성 발사체가 바로 ICB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CBM 도발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최근 이 국내 정세가 코로나19로 인한 오랫동안의 국경 봉쇄 그리고 배급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그리고 식량 생산이 올해 완전히 파탄난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 한번 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발을 하면 지금 종전선언이다 뭐다 해서 위장평화쇼 계속 끌어당겨서 베이징 올림픽 즈음에서 남북 정상회담 만들고 선거 한 달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분위기 몰아가려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이 측의 어떤 계획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쏘자니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데미지가 갈 것 같고 안 쏘자니 자기네들이 지금 위험하고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냥 한번 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실체, 위장평화쇼 실체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한 35%에서 40% 정도의 깨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겠지만 중간에서 조금 갈등하고 있는 분들 딱 5%만 정신 차리게 만들어도 우리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김여정 정말 이야 큰일 났네요. 북한이 김정은의 이름으로 연일 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배급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들었고 각종 상납 요구와 검열로 궁지에 몰린 군이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군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긴급지시문 형식으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에게 군의 후방 사업 부분을 언제든지 시찰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했다고 데일리 NK가 1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양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11월 11일 각 군단과 사령부급 정치, 행정, 작전, 보위, 후방부문 핵심 지휘관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하신 담화라는 명의의 긴급지시문이 포치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긴급지시문의 내용은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자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김여정에게 인민군 군부대 병영 설비, 양식, 피복, 연유 등 후방 및 전투 준비물자 전반을 임의 시각에 예고 없이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선 북한군 장병들은 거의 공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여정은 오일정 노동당 군정지도부장, 조영원 노동당 조직비서 등과 함께 일선 부대들을 대대적으로 검열할 예정인데요. 중점 검열 사항은 일선 지휘관과 간부들이 후방물자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조작해 이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입니다. 이는 사실상 배급이 끊어져 부정행위로 생계를 연명해오던 대부분의 북한군 간부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가를 위해 군복을 입고 임무 수행에만 충실해야 할 군인들을 굶주림의 생지옥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서 살기 위한 발부둥까지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휩쓸어버리겠다는 북한. 모든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이 김씨 남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정말 그들 자신의 의지일지 궁금해집니다. 김여정이 앞에 말 5개짜리 그려진 오마페 암행의사가 된 거네요.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야 서류 가져와 하고 뒤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최고사령관이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 배급 체계가 다 무너져서 군인들에게 양식을 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사령관 명의로 군인들 전체의 이 영양실조 사태를 해결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식 줘라.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 체크해서 지휘관 인사고과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들을 지휘관 니들이 내, 장교들이 내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교들은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르겠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사병들, 병사들의 영양실조까지도 개선시켜야 할 의무가 자기에게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위에서는 구수물자 내려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딘가에서 구해와야죠. 그게 이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뭔가에서 비리가 생길 소지가 아주 농후하죠. 그런데 그 비리를 지금 때려잡아라 라는 것인데 비리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고 비리를 때려잡으라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비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비리하면 때려 죽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 죽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봉에 있는 칼잡이가 김여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지휘관들 입장에서 김여정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천하에 죽일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호위 사령부를 갈갈이 찢어서 김정은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대가 몇 명 안 남아버렸다. 그리고 보위국, 우리가 지금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뭐 이런 능력 가진 방첩부대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완전히 지금 때려잡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수족이었는데 이익으로 뭉쳐진 자들인데 이 보위국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줘서 그들이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충성을 해 나가던 그런 조건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익을 안 주고, 그러면 살 수도 있게끔 해주든지 배급도 안 주고, 그런 상황에서 때려잡고 그러면 충성할 이 관계, 계약이, 사회계약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정치, 그래서 군인들을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고 정치를 해왔는데 그 군인들이 지금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완전히 또 끊어버리면 이 군인들이 뭐 그래도 남들은 굶어 죽는 마당에 나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뭐 충성하는 이런 계약관계, 사회계약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김정은은 완전히 군에서 외따로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이거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다며요. 뭐 바보가 아닌다며요. 그러니까 바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런 결정을 내릴까?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김여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천하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달가울까? 일선에 나가면 뭐 완전히 부동자세하고 권력 휘두르고 해서 기분이 좋을까? 아니죠. 그 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내모는 것은 과연 이들 남매의 자의적인 판단일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얘들의 시간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만 바꾸면 얘들의 시간은 빨리 끝날 것 같다. 북한은 세습 체제만 끝나면 지금처럼 저렇게 아주 폐쇄된 사회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주 강력한 독재 국가들 많지요.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폐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 지금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방역 상황 제한다면. 그렇게 북한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은 세습 체제만 없애면 돼요. 독재? 하면 하죠. 왜? 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잘 되게 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을 점프를 하고 가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세습 체제만 없애는 이런 상황 만들어내려면 우리 정권을 먼저 바꿔야 된다. 왜? 지금 이 정권은 얘들에게 너무나 충성하는 것 같으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